요즘 이제 그 중국이 지난 어저께는 이제 그 한파 관련된 얘기를 드렸죠. 한파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호주하고 그 일반 기사나 유튜브들이 부쩍 그게 많아요. 호주하고 무역 갈등을 펼치고 있는데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제대로 안 해갖고 중국에 전기가 모자란다라는 방송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방송을 들은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오. 싶어서 이 주제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로서, 네. 중국 전력 전력 전문가로서, 전문가. 네, 제가 드려야 될 팩트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호주하고 무역 분쟁하고 있는 거 맞고요. 호주산 철광석이나 이제 석탄들 같은 경우에 수입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가 안 돌아 가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 일단 중국의 그 전력 산업에 대한 그 구상을 좀 알려드리다 보면 중국의 총 발전 설비는 1770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죠? 네. 그냥 한국의 네. 15배 수준이야. 전력량으로만 따지면. 네. 네. 그러니까 뭐 인구비로 따지면은 전력량이 높은 건 아닌데 발전 설비를 갖고 있는 게 1700 기가와트 수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동원해서 연 만들어내는 발전량이 연간 6,400 테라와트예요. 테라와트. 네, 테라는 이제 그 천만이 1억이 거기 더 붙는 거니까 한국이 전용하는 전체적인 전력량의 한 11배 정도 분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들 비중을 보게 되면 약 40%가 화력입니다. 그리고 수력이 또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수력.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한 2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원자력을 비롯한 뭐 다양한 뭐 가스 발전이나 대체 발전들이 전부 다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력의 비중이 큰 건 맞아. 한 40% 50% 차지하는 건 맞는데 네. 이 전체가 이 메인적인 비중 안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화력에 대한 연결 비중이.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말씀드렸잖아.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전기나 뭐 이런 것들 전열기를 많이 써갖고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전열기를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그거 뭘로 그냥 직접 난로를 떼는 거죠. 난로를? 예, 석탄이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집에서 전열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 전기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라디에이터형의 그 난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집안에 붙어 있는 거? 예, 집안에 붙어 있는 난방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물을 끓여서 쓰는 스팀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로 쓰는 전열기들 수요가 우리나라만큼 크게 높지 않아. 물론 뭐 대규모 건물 같은 데서는 뭐 전기로 냉난방 하는 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가정의 수요가 높지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폭증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가짜 뉴스인 거야. 가짜 뉴스다. 팩트로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사실상 90% 이상 국산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이런 부분 안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 90% 가까이를 국산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 석탄이 부족하다는 거는 중국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 중국이 아직 개발이 덜 돼서 그렇지 내몽고 지역에서 나는 석탄량이 이 석탄량이나 매장량이 호주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양을 인도에다가 전량 수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안에서 내몽고산 석탄이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배송거리가 너무 멀고 비싸기 때문이야. 배송거리 때문에. 석탄을 하자고 몇천 킬로를 끌고 내려오느니 내몽고에 있는 건 그쪽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들을 보면 북부 쪽에 가면 주로 화력발전소가 많아. 아까 얘기한 내몽고나 신장이나 이런 중국의 북부 지역은 화력발전소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수력을 할 수 있는 수자원이 일단 없고 원자력을 하려고 하면 원자력에 관련된 냉각수를 처리할 수 있는 큰 물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있어요.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고 그것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걸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화력 발전소들을 지어서 전기를 송전해서 본토에서 내려서 쓰다가 하도 스모그가 심하니까 그 스모그들이 다 어디로 가? 다 북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는 이거를 줄여라 그래갖고 그쪽 지역의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화력 발전소를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화력 발전소들도 일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공업지대가 있는 남부나 서부 쪽 지역은 서부 우리가 그냥 우한이나 이런 서부나 남부 지역은 산사댐이 있잖아. 거기 산사댐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용량만큼 만들어요. 그 댐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갖고 있거든. 수력 발전으로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그 수력 발전을 베이스로 해갖고 줄었어요. 거기에 보조로 일종의 이제 보조 발전을 주변에서 받지만 이 서남부 지역은 수력 발전에 의해 갖고 일단 전력 클러스터가 돼 있고 자 광동이나 일단 상하이 이쪽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 띄워줄 수 있으면 바탕화면에 올려진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게 지금 그 사진에 보여지는 게 원자력 발전소 배치예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네. 저만큼의 발전소들이 해안 지역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와. 왜냐면 이제 바닷물을 끌어서 써야지 냉각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요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돼 있고 요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은 이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야.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제한 송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어.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9년 만에 지금 제한 송전을 비롯한 이제 전기를 줄여서 쓰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전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지역이 이 저장, 푸정, 광동 등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쫙 깔려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허허. 그러니까 석탄 부족 때문에 지금 발전소가 안 돈다는 얘기는 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뭔가 이 배치 자체가 되게 조마조마한데 그렇죠. 송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뭔가 더 조마조마한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냉각수 필요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거는 냉각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액체 질소 같은 차가운 냉매를 이용해 갖고 물이 아닌 인공적인 냉매로 갖고 발전소를 식히면서 원자로를 돌리는 그런 방식이거든. 근데 이게 자칫 사고 나면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동해 해안 쪽에 인접한 이제 도시들은 다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주로 공급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모자라거나 전력 수요가 특히 모자라거나 송전 거리로 인해 갖고 어려운 지역에 가스 발전소 아니면 기존의 석탄 발전소 아니면 또 LPG 발전소 같은 걸 만들면서 중국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변화를 갖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이 추구해온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석탄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발전이 정전된다는 거는 거짓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네. 전력이 부족해지는 이유,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해 있는 지역에 전력이 부족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헐. 저는 잘 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발전소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헐.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죠? 미사일? 핵물질 농축인 거죠. 핵무기를 핵물질을 만든다는 네, 얘기야. 핵물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와, 그래놓고 왜? 어? 왜?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아이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때려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만일 당선되면 2기에서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경제 보복전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핵물질 농축을 통한 일종의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야, 송 작가는. 근데 중국 이미 핵 미사일 있잖아요. 있죠. 근데 또 부족하죠. 부족하다고요? 기존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개수나 어떤 그 역량, 그러니까 총량이 미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아니 미국이 많긴 하지. 훨씬 많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이제 5대 군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벌들이 5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북부 선양을 지금의 심양을 중심으로 한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서 5개 군구로 나눠져 있어. 근데 지금 중국의 핵 전력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심구들이 다 이 중부와 남부 군구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성을 비롯한 지금 핵발전 시설하고 연결돼 있는 하단의 아래쪽 부분에서 중국의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와 어떤 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모든 중국 핵무기를 관리해요. 베이징이 있는 북부나 이제 베이징을 관여하고 있는 북부나 서부 지역 이런 쪽에는 핵무기 자체를 아예 안 둬.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부 지역에만 모든 핵무기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들어서 일부 송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 동부 서부 지역에 광동, 푸젠, 저장이라고 치면 이 부분에서 석탄 때문에 전기가 모자랄 일은 없다는 거야. 애초에 석탄 발전소는 안 쓰니까 이쪽 지역은. 그렇네요. 거의. 그래서 중국이 일종의 핵물질을 추출하거나 또 핵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중에 지금 이런 전력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근데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약간 섬뜩한데 핵미사일이라니. 아니 뭐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난 거긴 한데 중국은 이 중국 지역 전역을 핵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지하 터널을 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벙커를 네. 단순하게 우리처럼 미국 사일로처럼 어디 가면 뚜껑 덮어서 놔뒀다가 훅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중국 내부에 5,000km 이상의 5,000km야 어마어마한 거냐? 5,000km 이상의 내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동형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무기를 만들면 이 핵무기들을 가지고 중국 전역에 있는 핵 기지로 이송시킬 수 있는 전용 터널, 지하 터널을 뚫어놓고 있다는 거야. 5,000km나? 5,000km 이상을. 어휴.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미국이 핵 공격을 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어디에 핵무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이동을 하니까 지하로. 지하에서. 그래서 만일에 중국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핵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 최소한 핵전쟁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중국을 상대로 못 쓴다는 거지.
어디다 공격을 해야 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이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퍼지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이 석탄 때문이다.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중국은 충분한 석탄이 있어요. 이미 석탄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던 나라야. 그리고 중국의 이 감숙성 쪽에 가면 굉장히 양질의 좋은 석탄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공급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가 선다는 지금의 얘기들은 사실 신빙성이 없다. 의심할 수 있는 거라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건 총 작가가 단독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뇌피셜로 드리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후속 보도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핵발전소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더 난리 났겠죠. 둘 개 다 큰일이긴 큰일이네. 근데 중국의 핵발전소는 이 세 개 부문 민간 회사가 이걸 관리하는 국영 기업이긴 한데 원자력 발전소가 모델이 세 가지형이에요. 프랑스형, 미국형, 다른 중국 자체 개발형 이래가지고 원자로도 한 가지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지네들이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송배전을 하는 회사도 3개로 나눠져 있고 발전 부분 하는 회사도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만일에 이번 석탄 부족으로 인한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치면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외신에 드러나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부족은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럼 그게 아니라고 보면 최소한 이제 아까 얘기한 운영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핵발전소 운영을 멈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너무 티나잖아. 연기 안 나면 금방 티난단 말이야, 발전소에서.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 전력 부족 문제라고 하면 이게 생길 이유가 없다니까. 발전 설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지금 지난 10년 동안 남아 돌던 상황이어서 전기가 이게 중국이 그만큼 발전 시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명박 때부터 얘기한 게 손정희가 들어와서 우리랑 그린 뉴딜 정책 하려고 했던 게 중국 고비 사막에 투자해갖고 풍력 전력 발전 시설을 세워서 그거를 전기로 끌어와가지고 국내로 갖고 와서 팔아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사업은 아직도 유효한 프로젝트로 남아 있어요. 그린 에너지 사업 중에 그걸로.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괜히 화력이나 이런 거에서 소모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끌고 갑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력 생산을 여유 있게끔 중국은 진행을 했고, 그래서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태양열 발전소가 많이 세워갖고 조업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이 전력 부족? 지금 중국의 산업들이 셧다운 돼갖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철은 전력 수요의 피크철이 아닙니다. 여름철이 오히려 더 피크철이에요.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보다 냉방에 들어가는 전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도 맞네. 만일 이러한 전력의 문제 수급이 생긴다 그러면 여름철에 일어났어야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네. 또 하나의 음모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중국의 싱크홀 사고 많이 생기는 게 혹시 이동형 핵무기 때문에 파놓은 터널과 관련이 있을까요?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게요. 싱크홀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 사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만들어진 싱크홀 원인이 산사댐이란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터널 때문이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천 대지진 때 실제로 이 터널의 일부가 산이 허물어졌는데 그 안에서 터널의 일부가 드러나가지고 이거를 중국 군인들이 긴급 복구하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성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 있는 핵무장 터널, 핵무기 전용 터널의 존재는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라는 거죠. 네.
뭐 중국 얘기 음모는 여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꺼내 놓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혹시나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해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갇혀져 있을 건데 요 얘기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로는 이거죠. 화웨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화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일본 얘기예요, 일본. 일본. 또 일본 전문가. 네, 일본 전문가로서 스가와 아베의 이제 친구 버전이 네. 이제 극단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구 버전은 뭐죠? 준석이하고 아,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죠. 지금 이제 네가 뒤집어 써라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베가 네. 사실 그 미뤄졌기 때문에 스가가 됐으니까 스가 알기를 약간 그 꼭두각시 알듯이 우습게 알았는데 네. 스가가 야망이 컸던 거야. 그러게. 자기는 일회용이 아니고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좋게 은퇴해서 그냥 은퇴했으면 자기 1년 동안 자기한테 좀 맡겨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스가 심기를 건드는 거야. 그렇죠. 자꾸 나와서 킹메이커 하겠다는 둥. 외교는 내가 하겠다. 외교는 내가 하겠다는 갑자기 둥.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의원 모임 하고 뭐 차기 다시 출마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다닌단 말이지. 근데 지금 차기는 내년 9월 달이 원래 목표로 돼 있는데요. 9월 달에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죠? 올림픽이 취소되면 9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올림픽이 7월에 시작. 7월이거든요. 네, 내년에. 근데 원래는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올림픽을 잘 치르고 그 상황에서 그 덕을 입어갖고 스가가 한 번 더 출마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상황 봐서는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열리더라도 규모를 확 줄여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참가국도 줄여야 되고 예선전도 줄여야 되고 기간도 줄여야 되고. 기간도 줄이고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한테 방역을 못 하니까 손님은 주사를 못 놓으니까 맞이하는 일본 국민들 전체가 전부 다 주사를 맞고 우리 백신을 맞고 우리는 얼마 더 괜찮아요. 백신 맞았어요. 라는 차원으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지가 않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6월 달쯤 해갖고 해산을 할 것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올림픽 무산된 거를 최대한 질질 끌고 가다 할 것처럼 하다가 4월이나 5월 달쯤 돼서 해산을 하고 다시
이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민당 안에서 결국은 또 뽑기가 들어갈 텐데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베하고 스가하고 이시바 시게루 요 세 사람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나서질 않아 이 싸움에. 요 세 사람 정도는 이시바 시게루 사실 제껴놔야 되는 거고 스가 입장에서는 아베만 제끼면 돼. 아베만 제끼면 차기는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 난관에 누가 맡으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아베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스가 입장에서 아베를 처리하기로 한 거죠. 지금 먼저 이제 아베 문제 이외에도 지금 스가가 해결해야 될 게 일단 외교 부분 안에서 고립 상황인 거예요. 러시아한테 팽당했고 중국한테 팽당했고 한미일에 동시에 팽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 10월 이번 달에 있어야 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어떻게 모냥 빠지지 않고 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뭐 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확대 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 국민 60%가 감염이 돼갖고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그냥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정책들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부분은 통신료 인하했어. 통신료를 강제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인하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도장 없애기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탄소 재료 선언을 하면서 전기차로 10년 안에 다 바꾸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업계들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전기차 만들 재주도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거 하면 우리 그나마 자동차 사업 망하자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이나 업계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중소기업 개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선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절반을 털어내자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걸 유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기업한테 몰아줘야 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정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4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돈을 쓰는데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반으로 줄이는 데 쓰겠다는 거야. 와, 이거 독재국가네, 이게. 이게 진짜 독재국가. 이게 진짜 독재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탈출 러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다 한국 오고 싶어 하고요. 아이고. 다른 기업들은 갈 데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부도가 속출하기 시작할 걸로 봐요. 단편적인 예로 자동차 산업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사업 관련해 갖고는 올해 부도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그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선전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일본은 자동차 업계 200개 이상의 부품 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왜? 도요다가 실적이 이제 마이너스 99%. 그러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이제 1%는 남은 거잖아. 네. 이게 적자는 안 봤어, 도요다는. 근데 나머지 미쓰비시나 닛산 같은 건 85%대. 손실이야. 적자를 낸 게. 그리고 나머지 혼다나 이런 데도 15% 이상씩 다 적자를 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고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가고 지원금은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200개 이상의 업체가 도산하면서 지금 일본을 바치고 있던 자동차 업계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이거든. 이거를 살려내기 위한 아베 그 결정적인 책은 중소기업을 반으로 줄인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제 일본의 관료들이 하는 게 그런 모양이라는 거지. 세상에. 와, 저는 진짜 그 생각 자체가 되게 신박하다.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경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나 함부로 뒷거릴 수 있는 소리지.
이걸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관료주의적인 체계 안에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그 기업계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라와.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 40%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베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스가 입장에서는. 하하, 참. 그래서 아베를 잡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이 그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와 소환이 시작이 됐단 네. 말이야. 네. 근데 아프다고 안 가. 또 이제 아프셨어. 갑자기 또 아파? 아프기 시작하다고 안 가고 쌩쌩하더니 막. 검찰도 막 강력하게 처음에 밀어붙일 것 같이 하더니 아니 이게 뭐 보좌관 그 비서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럼 뭐 이걸로 조사 종결하고 기소해갖고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방식으로 스가가 원하는 만큼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가 말하자면 망신 주기를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신 주기? 국회에 출석하라는 거야.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네가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해갖고 16번이나 자기는 절대 관련 없다. 그리고 그런 돈 준 적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비서선에서 끝날 수도 있어. 아이고. 개인적 일탄으로 해갖고 법적으로 피해갈 수는 있는데 자 얘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회에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래야 지금 있는 어떤 정권의 정당성이 생기고 지금 있는 의회에 대한 신뢰 또는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국회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말 그대로 아베의 망신 죽이고 아베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애들이 다 숨어버린 거야. 니카이 간사장 등등, 뭐, 고노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로 숨은 거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야. 이거 된 거지. 걔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자 국회 소환을 막아줄까 말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갈등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 가라 아베 그러니까 네가 가면 안 되겠나? 딱 그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 시절할 때부터 나이는 6살 많았다 아이가 딱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거의 완벽 재현인데요? 감정적인 부분까지 해갖고 이 양쪽 간에 서로 전화도 안 한대요. 지들이 무슨 야? 그냥 전화 안 하고 서로 전화했다고 연락했다고 이렇게 개구라치게 서로 전화도 안 한 상태에서 나 대검은 내가 모르겠고 대검 처벌돼서 하는 거는 검사가 할 일이고 일단 국회 나와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관저 명당설, 관저 폐가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이게 일본 총리 관저가 있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이제 2차 집권을 시작했잖아요. 총리 관저에 안 들어가요. 왜? 왜냐면 이 총리 관저에 귀신이 귀신 나온다고. 귀신? 그래서 안 들어가서 지금 스가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뭔 소리야 이게? 왜 이게 뭐- 귀신이야? 원래 그 관저가 뭐- 총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뭐지? 이게 이제 1년에 예산만 16억이 어. 들어가 거기 관리하는데. 이게 그 뭐? 옛날에 제국주의 있어요. 1932년도 1930년. 예. 그때 이제 당시 총리가 총을 맞고 이게 해군 장교 젊은 해군 장교가 총 맞고 죽었어요. 왜? 그 해외 파병에서 한반도 침공이겠지. 쳐들어가자라는 거 반대했다 그래갖고 총리 관저에 해군 셋이서 쫓아 들어와갖고 총을 쏘갖고 총리를 죽였어.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36년 황도파라 그래갖고 얘네들은 천황이 직접
일본 그 당시 천황이죠.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야쿠자하고 같이 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고 쿠데타를 벌리고 여기를 점거했어요. 진압이 됐고 뭐 할복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튼 그런 전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죽은 원원들이 이 관저를 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가끔씩 나온다라고 아니. 하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베가 실제로 그런 귀신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저에 들어가면 이 총리들이 명이 짧아지거나 아유, 나 꼭 스탠들에 진짜 이게 어이없- 휘말린다는 거야. 그래서 아베가 아. 일기 집권 때는 여기서 살았어. 살았어. 근데 살았네. 1년만 하고 쫓겨났어. 응. 그래서 2기 집권에 들어간 12년부터는 2012년부터는 아니야. 8년 동안 아예 관저를 안 간 거야. 야, 진짜 그래서 최장기 집권을 해냈다는 거거든. 희한하다, 희한해. 아이고. 그래서 이 최장기 집권을 하고 물러가고 난 다음에 스가가 왔는데 스가도 안 안 들어가. 들어가. 나도 저기 운때가 아니 그러면 헐고 박물관을 세우든가 이 새끼들아. 근데 지금 계속 9년째 지금 거기가 텅텅 비어 있는 아니면 거예요. 귀신의 집이라도 만들든가. 헐. 그거 괜찮다. 관광 코스로 귀신의 집. 근데 실제 뭐 이제 아이고야. 지금 일본의 정치는 관저 정치를 해요. 세상에. 이 비어있는 관저 자체 사람 숙소에는 비어있는데 그 관저 주변에 행정공무원들 1200명이 모여가지고 스가랑 열심히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굴릴까라고 머리를 써서 내놓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망할 정책만 내놓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상황 하에서 지금 그 스가 정권이 이 내년 9월까지 1년을 채운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어이없네 진짜. 어떤 상황에서인지 조기 총선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기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상대인 거야. 그래서 서로 죽이기에 나섰다는 거지. 참. 근데 스가가 이제 말한 대로 2006년도부터 14년 동안 가방무치를 했잖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방 장관을 하면서 모든 정보와 관료들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료 그러니까 정치 관료를 동원하는 쪽에서는 아베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보를 캐오거나 뭐 밑에 있는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이런 거는 뒷조사. 뒷조사나 이런 걸 스가 훨씬 유리하거든. 아베가 이 모든 걸 스가한테 맞춰준 거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이 배은망덕한 놈. 감히 어? 주인을 물어? 죽고 싶나 그랬는데 내가 찌다발이 할 때부터 너보다 6년 나이 많았다 아이가. 너 그때부터 반말했다 아이가. 이 분위기인 거거든 지금. 희한하네. 그래서 이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이제 안 끝나요. 그리고 진짜 하나 나머지 죽겠네. 3, 4위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둘 다 죽어라. 둘 다 죽으면 너무 최상인데 한 놈만 죽어도 그쪽 개파는 내 거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제일 유리한 사람이 지금 간사장으로 있는 니카이죠. 니카이. 니카이가 자기 파벌이 한 100명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베네 90명을 땡겨가지고 내가 190명을 채우면 실질적인 내가 일본의 지배자다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의원들한테 아베는 100명밖에 동원을 못하고 남은 이번 300명이 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을 동원해갖고 아베 나와라 그래. 아베 나와서 해명하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나서 사과를 해야 자민당의 지지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명분을 대고 있죠. 네, 이 와중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20명밖에 없으니까 이 기회에 좀 남는 떡이 있으면 주워 먹어야지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너한테는 이제 여기서 뭔가 미국이랑 똑같아 상황이 흘러가는 게 뭔가 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국방장관. 고노데르. 아니지. 잠깐만 누구지? 이번에 스가가 올라오면서 아베 국방장- 친동생을 친동생 국방장관으로 앉혔잖아. 맞아. 우와. 얘를 동원한 일종의 계엄령? 일본 안에 계엄령은 저기가 내는 거니까 안 되는 아, 거고 그러네. 스가가 해야 일종의 군사 무력 행동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아니 미국도 하는데 우리는 못해라는 차원에서 야, 이번 이거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뭐 군사적인 게 딱 일어나게 되면 와. 스가 친동생이 바로 또 아베를 위한 일종의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일본 언론은 아베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NHK에 이제 스가가 나와가지고 앵커들을 하고 대담을 했는데 앵커들이 굉장히 돌직구 질문을 하면서 스가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또 원래 인터뷰 못했어요 그 아저씨는. 못했는데 그러면서 앵커들이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식의 멘트, 공식 멘트를 해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앵커 이제 곧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방송 언론에 대한 건 지금 이제 NHK나 요미우리 신문까지도 지금 아베 나가야 된다, 국회 나가야 된다,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일종의 스가의 영향력이 언론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스가가 나가서 인터뷰 못하는 거 이제 대놓고 간 건데 가장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이 기시 노부오. 이게 그 형제지만 성은 달라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외할아버지 쪽에 이렇게 입양을 보냈거든. 이제 아베. 기시 노부오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인데 와, 아베 동생은 진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아베 동생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형이 책임져야 된다. 아베가. 아베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오.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걸 놓고 형제한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심 반대편에 어떻게든 저 자리 유지하려고 한다. 스가한테 마치 자기는 형도 비판하고 있고 스가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해갖고 지금 저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 꼽으려고 제가 저러는 거다라고 하는 양면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일본 애들은 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또 못 믿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기시 국방장관이 스가에 의해서 전격 해임될 수도 있어요. 아예 싹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와. 근데 진짜 반대로 이제 그 말하자면 우습게 보고 저거 형도 배신하는 바보 같은 놈 이거라고 하면서 우습게 보고 냅뒀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거든. 지금 미국만 흥미진진한 게 아니야. 그러네. 뭐 바이든 트럼프만 싸우는 게 아니야. 스가 아베도 지금 전임 현임끼리 아주 흥미진진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근데 아베 동생이 9월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가 내가 나오면서 임명이 된 거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엉뚱하거든. 이 사람이 뭐 군문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방장관 됐을 때 말이 굉장히 그렇지. 많았죠. 형 덕에 낙과선 꽂았다라고 하는 비난이 그러네. 많았는데. 그 사람 그냥 상사맨이었네. 회사 똑같이 다니는. 뭐 골판지 큰형처럼 골판지 회사 있었듯이 미쓰비시 계열 어디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국방장관이 되면서 말이 많았는데 얘가 단명으로 쫓겨날지 아니면 저 안에서 형을 위해서 나중에 뭔가 엑스맨 노릇을 해줄지 이것도 참 재밌는 사안 중에 하나라는 거지. 웃기네 이거. 야,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도플갱어처럼 정치가 닮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앞으로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와. 네. 흥미진진. 이 윤석열 그 검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스케일이니까 검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주는 이 스펙타클한 정치 전쟁들에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대한 재미수다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원래 재밌어요. 네. 재밌으다니까. 음모론이 원래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 음모론이 그냥 외계인 음모론 같은 거 아니고요. 다 기존에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알력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송 작가의 음모론은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 네. 또는 진실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방송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그 멤버십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음모론도 현실 정치 그렇죠. 현실 정치와 네. 경제 경- 부분을 네. 반영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을 눌러주시고 멤버십이 되시면은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네. 네, 슈퍼챗 소개해드릴게요. 투브인가님 3,000원 해주시고, 미미콜모님 US $20 해주시면서, 넣어도 해주셨고요. 정경혜님이 5,000원 해주시면서, 아싸 연방, 그리고 박진규님이 5만원 해주시면서, 이왕에 버린 몸 연방 축하, 엄청 재밌음요, 네. 불합리한 의심도 응원, 이렇게 네.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26억 원이 아닌 전세는 빼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예. 그렇습니다. 26억 원 빼주시면 방송국 차릴 수 있는데. 26억 원으로 근데 그거 못 찾아요. 안 돼요. 아니, 인터넷 방송국 같은 거 차릴 수 있어요.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그건 할 수 있고. 예. 그런 건 한번 주시면 기탄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헐. 건물 세 채 정도는 있으시죠? 네.